만약 내가 매달 열심히 돈을 냈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내 동료의 월급도 못 줄 만큼 바닥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 수만 명의 조합원, 수십 년의 역사. 그 화려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단 하나의 숫자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쟁을 외치고 있지만 안으로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조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끝까지 들으시면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주변에 꼭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그동안 보여준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아주 초라한 몰락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8억 1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죠. 이 돈은 기아자동차 노조가 자기 식구인 상근직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 임금의 총액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외치던 조직이 정작 내부 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분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평범한 직장인일 뿐인데요. 월급이 밀린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조직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노조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28억 원이라는 돈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1년 매출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조합원들이 매달 내는 조합비가 도대체 어디로 증발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아차 노조는 그동안 방만한 운영을 이어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3만 명을 훌쩍 넘기며 매달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왔죠. 하지만 지금은 정년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조합원 수가 2만 7천 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줄이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된 거죠. 결국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내가 낸 소중한 조합비가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했다는 배신감이 크거든요. 직원들은 카드론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노조라는 배에 커다란 구멍이 났는데도 아무도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처참한 재정 고갈 상태인 겁니다. 투명하지 못한 자금 관리와 시대착오적인 운영 방식이 불러온 참사죠. 수십 년간 쌓아온 노조의 권위가 단돈 28억 원 때문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노조 지도부의 무능함과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낸 흉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노조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노조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상근직 직원들은 언제쯤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죠. 이제는 감춰왔던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통장 압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조가 파업을 해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척만 하다가 취하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법원이 원칙대로 판결을 내리며 노조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조를 압박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노조의 주거래 통장에 전격적인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통장이 압류되면 입금은 가능하지만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게 됩니다. 조합원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조합비가 들어오자마자 묶여버리는 거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셈이죠. 50대 조합원 김 씨의 사례를 보면 그 심각성을 바로 알 수 있죠. 김 씨는 25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매달 성실하게 조합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무실 직원들이 카드론을 써서 버틴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네요. 자신이 낸 소중한 돈이 조직을 유지하는 데조차 쓰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운영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물 앞에서 평범한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6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온도를 실감할 수 있죠.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에 10만 원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는 박 사장님의 눈에는 수십억 원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파산 위기에 처한 노조가 곱게 보일 리 없죠. 우리는 1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저 사람들은 그 큰 조직에서 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귀족 노조를 바라보는 아주 싸늘한 시선이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죠. 길거리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을 외쳐도 이제는 누구 하나 응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은 또 왜 저러나 하며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사회적 지지라는 가장 큰 무기를 잃어버린 노조는 이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도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노조의 무능함이 밝혀질수록 사측은 너희가 과연 협상할 자격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대형 노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의 담장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아차 노조의 몰락은 단순히 한 조직의 실패를 넘어 노사 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호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생존의 위기는 곧바로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협상력을 앗아가고 맙니다. 자금이 바닥난 노조는 협상 테이블에서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회사는 노조의 주머니 사정을 훤히 들여다보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명분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공허한 외침과 비굴한 타협뿐이니까요. 협상력이 사라진 노조는 결국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재정적인 자립이 무너진 조직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업이라는 카드 하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파업을 결의해도 회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위기죠. 사실 지금의 재정 위기보다 더 무서운 파도가 저 멀리서 밀려오고 있죠. 바로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기차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보통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그 절반 수준인 1만 5천 개에서 2만 개의 부품이면 충분하죠. 부품 수가 줄어든다는 건 공정이 단순해지고 필요한 일손도 급감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기존 인력의 30%가 불필요해진다고 경고하죠. 노조는 그동안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하게 저항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와 시장의 흐름을 머리띠 하나로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정년퇴직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만큼 신입사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회사는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인력 구조를 슬림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조의 수입원인 조합비는 줄어들고 조직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재교육이나 전직을 지원할 비용조차 없으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는 경제의 법칙이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28억 원의 임금 체불은 어쩌면 다가올 거대한 몰락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데 노조는 여전히 과거의 문법에 갇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 현상이죠. 현대차나 삼성중공업 같은 대규모 노조가 있는 곳들도 기아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노사 리스크가 큰 나라의 투자를 꺼리게 되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더욱 약해지죠. 결국 노조의 무책임한 운영이 국가 전체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셈이에요. 이제는 감성적인 구호가 아니라 차가운 숫자와 팩트를 통해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때죠. 다른 산업계로 번지는 도미노 현상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낭비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아자동차 노조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참담했습니다. 귀족 노조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28억 원의 임금 체불이라는 초라한 민낯이 숨어 있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불투명한 운영의 끝은 반드시 파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 공감을 잃은 투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은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면 누구라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아차 노조의 몰락은 변화를 거부하는 모든 조직에게 던지는 아주 매서운 일침입니다. 아는 것이 진짜 힘이며 경제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자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징후는 지금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를 읽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는 결국 당신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달렸어요. 저는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조만간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경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